안녕하세요. 신한자산운용 유두영입니다. KG 제로인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올해 들어 글로벌 하이드 채권 관련 투자 펀드가 8,300억 순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글로벌 하이드 관련 펀드 규모가 오히려 200억 수준 감소했던 것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규모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미국, 월지급 배당형, 목표 수익률 전환형 등 투자 지역 및 구조 등에서 다양한 상품이 라인업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펀드 솔루션 팀 박정호 팀장님을 모시고 글로벌 하이드 채권 자산에 대한 분석과 지난 1월 설정되어서 600억가량의 판매고를 보이고 있는 신한맨 글로벌 하이드 증권 투자 실탁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해주신 신한맨 글로벌 하이드 펀드를 맡고 있는 박정호입니다. 팀장님, 하이드 채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은데요. 하이드 채권이 어떤 것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지, 또 어떤 위험 요인과 반대로 어떤 기회 요인이 있는 것인지 질문 드릴 게 굉장히 많아서 마음이 급한데요. 본질적인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팀장님, 하이드 채권은 어떤 자산인가요? 네, 하이드 채권은 또 다른 이름으로는 고수익 채권 또는 정크본드로 불리는데요. 국제신용평가사 S&P 기준의 신용등급으로 봤을 때 BBB- 아래 등급의 채권을 말합니다. 투자 등급 채권 대비 높은 부도 리스크가 있지만 대신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채권입니다. 1980년대 전에는 투자 등급에서 투기 등급으로 신용 등급이 강등된 채권을 일컬었지만 이후 M&A 및 레버리지 인수금융에 쓰이기 시작했고 현재는 일반적인 회사 운영이 필요한 자금 조달 용도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은 대신 기대 수익률이 높은 채권 자산이라는 거네요. 팀장님, 최근 미국 연준의 연내금리 인하론에 힘이 실리면서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채권 투자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실제 채권 투자 비중도 늘어났고 시장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실제 시장 금리도 하락하는 시점에서 하이드 채권 투자에 보다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미 연준은 올해 9월부터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1% 인하, 내년 7월까지는 2% 가까이 인하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페드워치의 8월 말 기준 전망치를 보시면 올해 9월 0.25% 인하를 할 확률은 66%, 0.5% 인하를 할 확률은 34%입니다.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채권에는 당연히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고요. 주가가 조정을 받는 변동성 장세가 오더라도 하이드의 높은 금리가 상당 부분 쿠션 역할을 해주면서 수익률 방어를 해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맨 글로벌 하이드 펀드의 경우 달러이드가 10%에 가깝습니다. 보여드리는 차트는 글로벌 하이드 인덱스의 채권 만기 분포를 보여주는데요. 약 80%의 채권들이 만기 2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기적인 차환 부담이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금리 인하 시기가 하이드 기업들에게는 이자 부담이 낮아지는 환경이니 우호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도 하이드 채권 투자는 위험 요인이 분명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용 등급이 낮다는 건 그만큼 신용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아닌가요? 네, 물론 하이드 채권의 신용 위험은 투자 등급 채권 대비 높습니다. 다만 채권의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해외 신용평가사들이 국내 신용평가사들보다 전반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표를 보시면 신한금융그룹의 경우 국내 신평사에서는 AAA의 최고 등급을 받았고 S&P에서는 A 등급을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 또한 국내 기관에서는 AA 플러스를 받고 S&P에서는 BBB 플러스 등급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니까 하이드 채권에 대한 이미지가 확 달라지긴 하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측면에서 혹은 변동성이 높아진 금리 환경에서 하이드 채권을 포트폴리오에 꼭 편입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주저하는 고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주가도 8월 초에 단기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식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매우 높아진 상황인데요. 주식과 채권의 투자 매력도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보시면 아래 짙은 남색선은 S&P 주식의 어닝스 일드, 즉 주당 순이익을 주가로 나눈 것을 의미하고 위에 하늘색 선은 하이드 채권의 일드, 금리를 보여줍니다. 하이드 채권에서 기대되는 일드가 8%에 가까운 반면 주식은 약 4%로 채권 대비 훨씬 낮은 상황입니다. 즉 주식에서 나오는 순익 대비 주가가 매우 비싼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 채권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인지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로 브레이크 이븐 일드가 있는데요.
금리가 올라가거나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되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브레이크 이븐 일드란 투자자가 채권에 투자했을 때 총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하기 직전까지 금리가 확대될 수 있는 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맨 글로벌 하이드 펀드의 브레이크 이븐 일드는 3.5% 정도 되는데, 이는 금리나 크레딧 스프레드가 현재 수준에서 3.5% 상승하면 총 수익률이 0%가 된다는 얘기죠. 즉 경기 침체에 따른 채권 가격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약 3.5%의 금리 버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하이드 채권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하이드 채권의 수익률이 안 좋았을 시기에는 얼마나 많이 떨어졌고 얼마나 빨리 회복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극단적이었던 2007년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보시면 글로벌 하이드 채권 지수는 2008년 5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34.2%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저점을 찍고 전고점을 회복하는 데 9개월, 저점에서 70%까지 가는 데는 추가로 3개월, 총 12개월이 소요됐습니다. 34%나 떨어졌으니 정말 많이 떨어졌구나 하실 수 있는데, 금융위기 때 S&P 500 지수의 최대 하락폭은 약 58%에 달했었습니다. 하이드 채권은 일반 채권 그리고 주식과 비교해도 매력적인 자산이 분명하네요. 그럼 이제 지난 1월에 설정되어서 600억가량 판매되고 있는 신한 맨 글로벌 하이드 증권 투자信託에 대해서 말씀 나눌까 합니다. 팀장님, 직접 운영하시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운영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신한 맨 글로벌 하이드 펀드는 아일랜드에 설정되어 있는 맨 GLG 하이힐드 오퍼튜니티 펀드를 국내에서 편입하는 형태인 재간접 펀드입니다. 네,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는 원화로 국내 펀드에 가입하고 저희 운용팀에서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여 역외 펀드에 투자를 합니다. 해지형과 언해지형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해지형의 경우 원달러 해지 거래를 통해 원달러 환율 위험을 제거해 줍니다. 언해지형의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변동에 노출이 됩니다. 역외 펀드를 운영하는 맨 그룹은 1783년에 설립되어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영국의 자산 운용사인데요. 런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하나로 약 245조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퀀트 중심의 해치펀드와 전통자산, 액티브 펀드 라인업을 갖고 있습니다. 맨 GLG 글로벌 하이힐드의 대표 운영력은 마이크 스캇인데,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18년 이상의 하이힐드 채권 운영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시티와이어라는 펀드 매니저 평가사에서 A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최근 3년의 위험 조정 수익률 성과에 기반합니다. 하이힐드 채권 전문가들이 운영해서 그런가요? 저희가 투자 펀드 수익률을 방송으로 공유할 수는 없지만 성과 부분이 맨그룹과 협업하는 가장 큰 이유겠죠. 대표적인 운영 전략상 차별적인 특징 몇 가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맨 하이드 펀드가 꾸준히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에서 소외된 중소형 발행자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하이드 지수를 보시면 대형 발행자가 지수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위 50개 발행자가 지수 구성의 26%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채권은 기대 수익률과 펀더멘탈 매력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인덱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초대형 펀드와 ETF 대비해서 맨 펀드는 저평가된 중소형 종목 발굴에 강점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맨 하이힐드 펀드는 지역별 배분에 있어서 제약이 없는 펀드입니다. 현재 운용팀은 유럽 회사채가 미국 회사채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 회사채 대비 1에서 2% 정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유럽 회사채의 비중 확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수년간 맨 펀드가 시장 및 경쟁 펀드들 대비 아웃퍼폼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식을 투자하듯 개별 채권을 분석하고 발굴한다는 점에서 운영성과 차별화를 추구할 수 있겠네요. 팀장님, 혹시 종목 발굴 사례를 예를 들어 하나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해당 종목명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두 가지 실제 투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리플 C 등급의 브라질 항공사 채권의 경우 채권 파 가격 100 기준으로 80불대까지 떨어진 바 있으나 지금은 100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트리플 B- 등급의 투자 등급 유럽 부동산 회사의 경우 유럽 B등급 스프레드보다도 훨씬 높은 스프레드로 거래가 되었으나 연초 이후 굉장히 가파르게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펀드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네, 말씀 주신 종목 발굴 능력과 같은 운영 전략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펀드의 운영 성과 현황이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피투자 펀드의 운영 성과를 언급드릴 수가 없어서요. 지금 화면 상단의 카드나 이 영상의 더보기에 기입된 링크를 통해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현재 펀드의 운영 성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마지막으로 현재 신한 맨 글로벌 하이드 펀드의 포트폴리오하고 해외 자산 투자 펀드다 보니 환율 전략도 굉장히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간단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맨 하이드 펀드의 7월 말 기준 포트폴리오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달러 일드 9.7%, 유효 듀레이션은 2.6년이고 평균 신용 등급은 싱글 B입니다. 설정 이후 약 5년 반 동안 연평균 달러 수익률은 9.5%이고 모닝스타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인 5스타를 받은 펀드입니다. 역외 펀드에서는 달러를 제외한 유로, 파운드화 등의 통화는 모두 달러로 해지가 되고요.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달러에 대한 익스포저를 갖고 가게 됩니다. 국내 펀드인 신한 맨 펀드 해지형에서는 원달러 해지 비율을 9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대비 유럽 회사채에 기회가 있다고 판단해서 유럽과 영국 비중이 지수 대비 매우 높으며 현재 운용팀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판단하는 업종은 금융업입니다. 신용 등급은 BB와 B 비중이 가장 높으며 지수 대비 다소 낮은 듀레이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펀드 솔루션 팀 박정호 팀장님을 모시고 글로벌 하이드 채권의 개념, 금리 하락 시기에 주목받는 이유, 그리고 타 자산 대비 장점 등 투자 자산으로서의 평가와 함께 최근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하이드 펀드의 대표 펀드로 성장하고 있는 신한 맨 글로벌 하이드 펀드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최근 금리 인하 시기와 미국 주식의 고평가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하이드 채권이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실제 하이드 채권이 불확실성에서 주식 대비 안정적인 수익성은 물론 향후 자본 차익까지 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이 글로벌 하이드 펀드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을 고려하시는 투자자분들께 좋은 자리였으면 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